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셨죠? 오랜만에 또 인사를 이렇게 드려봅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 이제 구정이 또 한참 지났습니다. 양력으로는 2월인데요. 저희가 이번 이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 행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가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개묘년. 그러면 이 개묘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훑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의 사주팔자와도 관계가 있지만요. 이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해운년에 드는 또 국운 또한 또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조합이 돼야지만이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요 개묘년이라는 해운년인데요. 이 개묘년에는 검은 토끼 해라고 해서 음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한 해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본인의 사주팔자 중에서 음의 기운이 반대가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기운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무탈하게 갔겠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 검은 토끼의 해가 돼서 해운년 자체가 음의 기운이 강하다. 음의 기운이 강한 한 해로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2023년 1년에 구군의 운세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전 시간에 한번 구군에 대해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2023년 또한 아직까지는 발복하기가 조금 어렵다. 구군 또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운이 좋고 사주팔자가 좋은 한 해라 할지라도 이 또 구군이 받쳐주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난관이 있게 마련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풍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당이지 않습니까? 무당 관점에서 올해를 잘 넘어가려면 올해를 슬기롭게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정초가 됐어요. 2023년도가 밝아서 벌써 이제 1월 중순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정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시면 집단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또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또 옷 정리도 좀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이렇게 주변을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것과 더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초가 돼서 이제 1년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부터 개묘년에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초에 스타트선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재풀이를 하고 홍수매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12띠 중에서 12띠 중에서요 신자진이라고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들삼재 들으셨죠? 작년에 들삼재 이제 들어섰다 이거예요. 삼재가 시작이 됐다. 작년에 202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눌삼재가 되는 거예요. 좀 쉬어가는 눌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2024년도에 가서는 이제 이게 날삼재 나간다 이거죠. 삼재가 나간다. 비로소 나간다. 그래서 이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요. 여러분 눌삼재라고 해서 가만히 잠잠하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말이 중간에 눌러 있다 해서 이제 눌삼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각 띠마다 이 삼재에 해당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 각 띠마다의 또 이렇게 해운년에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올해 눌삼재에 해당되시는데 올해 쥐띠 분들 올해 해당되는 쥐띠분들은 조금 악삼재로 가시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악삼제이신 분들은, 쥐띠분들은 더더욱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테고요. 그 악삼제가 아니신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은 삼재이기 때문에 이 삼재풀이를, 삼재를 꼭 맞고 가셔라. 정초에. 올 한 해를 잘 나야 되기 때문에 삼재를 정초에 꼭 맞고 가셔라. 이 삼재라는 거는 3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오는 삼재풀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요, 이 삼재는요, 3년 동안 매년 풀으시는 거예요. 왜? 해운년이 바뀌니까. 작년에는 뭐 무슨 띠, 올해는 무슨 띠, 이렇게 띠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띠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해운년에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도 풀고 작년에도 풀고 내년에도 매년 풀으시는 게 맞는 거죠. 예,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요, 이 삼재이신 분들은 또 옛날부터 우리가 또 내려오는 말들이 있죠. 삼재란 무엇인가? 이 삼재 때에는 삼재팔난이라고 해서요, 3가지 재앙과 8가지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잃어야 돼요. 3가지를 재앙을 겪고, 그러면 물불 바람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8가지 재난을 또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흔들리고 내가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이 8가지를 다 맞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넘어가면서 이렇게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깔딱깔딱 내가 좀 잘 넘어왔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경험하셨어요. 을 거예요. 근데 매년 이렇게 삼재가 들으신 해운년에 삼재를 꼭 풀으시고 가셔야 올 한 해를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집안에 삼재가 3명이면 관을 짜놓고 한 사람을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무서운 거다, 삼재라는 게. 삼재 때에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집안에 상이 나기도 하고요. 사업하던 게 잘 하던 게 이 삼재 때 굉장히 변화가 많고 바람이 불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은 이렇게 짚어보면은 삼재 때부터 이렇게 망조가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상문이 들거든요, 집안에. 그래서 집안에 보통 이제 뭐 요즘에는 3식구, 4식구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직계가족은 다 가족으로 봐야 되죠. 어머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분들이 있고, 형제들은 이제 본 가족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게 보지만, 어찌됐든 이 한 가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가족 안에 꼭 띠궁합이 좋아서 결혼을 하면 다 같이 이렇게 삼재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이게 또 배로 승화가 되죠. 그래서 또 나쁘게 더 그게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재를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상문이 들 때에는 이 상문의 문서가 나이대로 가면 좋은데, 상문의 문서가 윗사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중간을 치든 밑에를 치든 갑자기 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되짚어 가서 삼재를 꼭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삼재 때에는 우환이 들고, 또 부부간에 이별 공망이 들어요. 그래서 잘 지내던 부부가 괜한 걸로 싸우고 다툼이 나고 괜히 미워 보여. 이 사람이 삼재 동안은 괜히 미워 보여. 그 3년을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3년 안에, 삼재가 드는 3년 안에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들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이별 공망이 드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자꾸 대립이 되고, 말 잘 듣던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자식이 삼재든 내가 삼재, 부모 입장이 삼재가 됐든 이상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나를 적대시하게 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삼재팔란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3가지 재앙과 8가지 재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재 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12띠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12띠가 이제 12년 주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년이 어떤 의미냐면 9년 동안에는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도 하고 성과도 내고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아기도 낳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라는 9년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9년이 지나면 3년이라는 삼재가 오는데 이 3년 동안에는 조금 쉬어가라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재가 시작되기 전이든 삼재가 시작된 그 도중이든 꼭 사람들이 삼재 때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점사를 보다 보면요. 올해 삼재 들었는데 막 회사를 설립을 한다든지 가게를 막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삼재고 후년부터 삼재인데 막 뭐를 막 시작을 해. 벌리고 일을 벌리세요. 그러면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체적으로 훑어본 후에 무엇을 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잘 막아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사주라면 하셔도 좋은지 나쁜지가 판가름이 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삼재 바람이라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재 동안에는 무언가 새로운 변동이나 새로운 계획이나 추진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9년 열심히 일하시고 3년은 좀 쉬어가자. 아니면 3년 동안은 삼재가 있는 3년 동안에는 조금 지금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최고 발전 있고 좋은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극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일부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삼재 동안에 돈을 벌었다. 삼재에 내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극히 일부분이죠. 그런 분들은 복삼재라고 하는데요. 이 삼재 때 또 들어온 돈은 나가지를 않는데요. 평생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삼재 때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평생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삼재 때 돈 벌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삼재를 잘 막고 가자. 삼재를 잘 풀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 외에는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띠분들, 이 세 띠 외에 나머지 띠분들은요. 우리가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개묘년의 한 해를 잘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넘어지지 말고 사고 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돈에 금전손해 보지 말고 관제구설 없고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또한 삼재가 아닌데 나는 평생이 삼재 같아. 삼재가 아닌데 나는 맨날 망해. 이 해운년만 되면 이상하게 망하는 건지 올해는 되는 일이 없어. 나라가 망조가 들었나 봐. 응? 이렇게 나라 핑계를 또 대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구군이 나쁜 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 운도 안 좋은데, 내 운도 그닥 그런데, 만약에 구군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군까지 이게 플러스가 되면 될 일이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이 정초에 무엇을 하느냐? 홍수맥이라고 합니다. 홍수맥이. 홍수막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횡수맥이, 횡수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막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쁜 일이 터질 것 같은 것을 막아간다. 이해가 되시죠? 홍수 매기를 한다. 홍수를 막아간다. 우리가 나쁜 도액을 막아간다. 이렇게 나쁜 걸 미리 조금 이렇게 가드를 치고 가자는 거죠. 조금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내 주위를 튼튼하게 이렇게 가드를 치고 가자 이거죠. 울타리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홍수매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가 드신 분들 외에 다른 띠분들은 이 홍수매기를 하셔서 올 1년을 12달 365일입니다. 잘 맞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는요 12달이 아니라 13달입니다. 음력 2월이 윤달이 끼었죠. 그래서 올해는요 13달이 됩니다. 1년이. 너무 길죠? 응? 다른 때보다 1년이 더 길어요. 시간이 막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웬 횡재야?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안 좋은 걸 겪는 사람들은 하루가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13달을 특히나 올해는 보너스 한 달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막아드리는 거예요. 홍수매기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1년은 12달 365일을 전부 달달이 막아드리는데 나쁜 애군액사를 막아드리는데 올해는 13달을 막아드린다. 그래서 13달의 애군액사를 전부 막아서 예방을 하자 이런 뜻에서 홍수매기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시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때 처음 보는 분들을 생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라고 왜 한 얘기 또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아직까지 삼재가 뭐예요? 이렇게 상담할 때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아요. 뭐 홍수매기는 그렇다 쳐요. 홍수매기는 그렇다 쳐도 아직까지 삼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다 보고 많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 누가 알려주지 않고 요즘같이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정보화 시대고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다 공짜로 이렇게 다 듣고 알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이 듣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정초에는요. 이제 우리가 스타트를 할 때 올 1년을 딱 시작을 하자 할 때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삼재이신 분들은 삼재풀이를 하시고요.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홍수매기를 해서 1년의 애군액사를 미리 맞고 가자. 미리 준비를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금액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무 문의가 많이 오셔서. 제가 또 이번에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예년보다 제가 작년보다 작년까지보다는 조금 늦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왜 홍수매기 삼재풀이 그거 안 하세요?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모집을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2월달에 음력으로 2월달이 우리가 예전부터 영동달이라고 했습니다. 영동달의 의미가 있지요. 영동달은요 모든 애군액사를 영동할매가 다 안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수매기는 예전부터 홍수매기나 이런 삼재풀이나 나쁜 애군액살풀이는 음력 2월이 최고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기다리자 해서 이제 기다렸다 그동안에 많이들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뒤늦게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년에는 또 저에게 또 문의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잘 풀어드리려고 이 애군액사를 아무 때나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풀릴 때에 한 번에 풀자. 뭐 이런 마음에서 음력 2월에 영동달에 준비를 했고요. 접수가 지금 뭐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제가 영상은 오늘 처음이지만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이제 되는 대로 제가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양력으로는요, 2월 26일 일요일이 돼요, 여러분. 2월 26일 이번 달 양력으로 2월 26일 일요일이 되는데요. 음력으로는 2월 7일이 됩니다. 럭키 7, 2월 7일입니다. 음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2월 26일 월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들 기다리셨죠? 한 번에 잘 풀어드리려고 조금 뜸을 들였습니다. 정말 잘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조금 이렇게 진중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이거를 이제 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물이 뭐냐면 각자 개인이 입었던 속옷이 있습니다. 헌속옷. 서랍 안에서 다 이제 세탁을 해서 넣어놓은 속옷들 중에서 제일 낡은 거 한 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그런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세요. 네.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를 못해. 우리 남편한테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 큰 사단이 나고 막 큰 소리가 나. 이러시는 분들은 큰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래 팬티라도 한 장, 아니면 양말이라도 한 켤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비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 준비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작년과 동일한데요.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풀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이제 아직 좀 남았는데요. 먼저 접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입제 들어가서 기도가 먼저 항상 어떤 일이든 들어가니까요. 먼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먼저 들어가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삼재풀이를 하신 분들은 제가 삼재가 이제 풀이가 홍수매기와 삼재를 같은 날 하게 되는데요.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는 삼산을 돌면서 제가 다 또 초발언과 기도발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 그러시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상담 중이나 이렇게 일을 할 때에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면 영상 윗부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가정에 삼재가 드신 분도 있고 삼재가 아니신 분도 있지만,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1인당 10만 원이면 40만 원으로 우리가 올 한 해에 애군액사를 조금 피해가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 다른 거 아끼시고 이 행사에 꼭 참여를 하셔서 애군액살 다 푸시고, 여러분들이 음의 기운이 강한 개묘년에, 구군의 기운도 약한 이 개묘년을 활기차게 우리 삼재풀이 하신 분들, 그리고 홍수매기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재수 많이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수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신축년에 양력으로 11월 달이 이제 중순이 됐습니다. 반이 가고 있는데요. 올해 양력으로는 2달 남짓도 안 남았죠. 1달 반이 남았어요. 이제 곧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되는데요. 의 해가 되겠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요, 모든 기운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겠죠. 한 해 한 해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데요.
특히나 2022년 이민년에는 또 삼재의 띠가 바뀌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삼재에 해당되시는 띠분들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2022년부터는 신자진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삼재 드시게 되는데요. 삼재라는 거는 이제 대략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삼재 드시는 분들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에 해당되시는데요. 이분들은 꼭 삼재풀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삼재풀이를 언제 하냐면요. 양력으로 12월 22일이 올해는 동지가 되겠는데요. 12월 22일 동지가 지나면 내년 새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입춘이 지나서 내년으로 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음력으로 구정 1월 1일이 지나야지만이 새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운으로 봤을 때에는 동지가 지나면 내년 기운이 들어온다, 내년 기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삼재풀이나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할 땐 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22일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삼재풀이를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모집을 해야 1차 모집에 이제 그 삼재풀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 반드시 삼재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원숭이띠 분들은 2022년 이민년에 조금 안 좋은 악삼재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원숭이띠에도 나이대별로 있죠.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이대별로 원숭이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삼재 푸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쥐띠 분들, 용띠 분들도 반드시 또 풀으셔야겠죠. 삼재라는 거는요, 3년 동안 3가지 재앙과 8가지 난이 온다 해서 삼재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띠를 가지신 분들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3가지 띠를 가지신 분들이 3년 동안 삼재 팔란을 겪는다 해서 삼재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뭐 무서운데요. 이 삼재는요, 이 무당들도 희떡희떡 하거든요. 무당들도 제일 먼저 푸는 게 삼재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하고 뭐 사고라도 나고 자꾸 아프기라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드는 것보다는 소소한 금액으로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삼재풀이 하셔서 이렇게 잘 한 해 한 해를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삼재는요, 삼재풀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올해 풀었으면 이제 3년 동안 안 풀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삼재는 3년 동안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 그 다음 해, 이렇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매해 연초에 풀으시는 거가 맞습니다. 그때 풀으셔야 돼요. 매년. 왜냐하면 매년 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해운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오고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풀었다고 내년에 안 풀면 내년에는 다른 기운이 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 해만 풀어선 되질 않아요. 3년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삼재풀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풀 거 1번 타자로 푸는 게 좋잖아요. 한 뭐 5월달이나 6월달 가서 나 아직 안 풀었는데 어떡하지? 삼재 좀 풀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7, 8월에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왕 풀으실 거 1월달에
되기 전에 얼른 풀으시는 게 좋으세요. 미리미리 맞고 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은 거는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나쁜 거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재풀이 서둘러서 풀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삼재풀이 하시는 분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홍수매기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홍수매기가 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홍수매기라는 거는요, 모든 애군 액사를 풀어주는 게 홍수매기예요. 근데 이 모든 애군 액살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이 애군 액살을 풀고 2월 달에 나쁜 걸 풀고 3월 달에 나쁜 걸 풀고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애군 액살을 한 번에 다 풀어주는 거예요. 동지 지나서 내년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모든 안 좋은 거를 한 번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풀이 하실 때에는 홍수매기를 반드시 하셔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는 삼재풀이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홍수매기만 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삼재풀이 하시면서 홍수매기 꼭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삼재가 아니신 분들이 있으시죠. 삼재에 해당이 안 되시는 그 다른 띠분들, 12띠 중에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외에 다른 띠분들은요, 매년 홍수매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재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어머, 나 삼재도 아닌데 완전히 나 삼재 같아. 인생이 삼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해운년이 매일매일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꼭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소소한 금액으로 홍수매기는 하셔라. 1년의 애군 액사를 미리 풀고 가셔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체로 이렇게 삼재풀이랑 홍수매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단체로 하기 때문에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요. 한 분이라도 많이 신청하시고 한 분이라도 많이 푸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꼭 많이들 신청하시고, 날짜가 이제 지금부터 12월 22일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요. 12월 뭐 늦어도 한 15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20일 정도까지는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시간 많다고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일을 진행을 하려면 한 번에 막 몰리면 또 일이 너무 번거롭고 어렵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미리미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 지나서 이제 1차 모집은 12월 20일까지 하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요. 12월 20일까지 모집이 돼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12월 22일 동지가 지나서 제가 1차적으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날짜는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모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집된 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로 오셔서 참석을 하시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 참석하시는 게 좋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삼재풀이 할 때마다 항상 매년 오픈을 하는데요. 1인당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1인당 10만 원. 근데 이게 삼재풀이 10만 원, 홍수매기 10만 원 각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재풀이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홍수매기만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삼재풀이와 홍수매기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아끼지 마시고 삼재도 푸시고 홍수매기도 같이 꼭 이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이러시면 뭐 더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꼭 삼재풀이와 홍수매기 같이 하셔서 애곤액살 다 푸시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삼재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